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손이 가장 먼저 닿는 곳이 어디니까? 베개 옆에 있는 그것 스마트폰입니다. 화면이 켜지고 알림이 쏟아지고 어제의 걱정이 오늘 아침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모릅니다. 그 첫 번째 행동이 8월 한 달에 재무원을 닫아버린다는 것을 오늘이 영상을 보지 않으셨다면 아마 평생 모르셨을 겁니다. 아침 6시 반 알람이 울립니다. 눈이 채 뜨이기도 전에 손이 먼저 움직입니다. 폰을 짚습니다. 뉴스, SNS, 어젯밤 카카오톡. 머릿속이 벌써 복잡해집니다. 커튼은 아직 닫혀 있습니다. 방 안은 어둡습니다. 새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렇게 10분, 20분이 흘러갑니다. 세수도 하지 않고 물 한 잔도 마시지 않고 오늘도 어제와 똑같은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게 남의 이야기처럼 들리십니까? 아닐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그래도 성실하게 사는데 열심히 일하면 언젠가는 모이겠지. 그 생각이 사실 가장 위험합니다. 성실함과 재무는 같은 통로로 흐르지 않습니다. 열심히 일하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그 이유를 하나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풍수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루의 기운은 첫순에 결정된다. 눈을 뜨는 그 순간 몸은 오늘 하루가 어떤 방향으로 흐를지를 감지합니다. 첫 번째 행동이 고요함이면 기운은 열립니다. 첫 번째 행동이 불안이면 기운은 닫힙니다. 스마트폰 속 알림은 무엇입니까? 대부분 걱정이고 비교이고 어제 미결입니다. 그것으로 하루를 여는 사람의 지갑에서 돈이 어떻게 흐를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아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스마트폰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침에 무심코 반복하는 말 한마디, 편관의 신발 한 켤레, 커튼을 열지 않는 습관. 이 작은 것들이 쌓여서 재물의 통로를 조금씩 막아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것을 하나씩 짚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1일 오늘이 날은 그냥 달력이 바뀌는 날이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8월은 재물의 기운이 새롭게 열리는 전환점입니다. 이 시점에 아침 루틴 하나를 바꾸면 8월 한 달의 흐름 자체가 달라집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돈이 모이지 않는 진짜 이유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 월급 이외에 예상치 못한 돈이 들어온 적이 있으십니까?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없으셨다면 지금부터 하는 말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재물의 흐름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들어오는 길, 그리고 나가는 길.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가는 길만 막으려 합니다. 절약하고 아끼고 통장을 쪼개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길이 막혀 있으면 아무리 아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양동이 바닥에 구멍이 뚫려 있으면서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부어도 시채워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아껴도 모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것은 구멍을 막는 방법입니다. 절약법이 아닙니다. 흐름을 여는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들어오는 길은 어디서 막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기회가 없어서, 인맥이 없어서,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아닙니다. 막힌 곳은 훨씬 가까운 데 있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잔을 마시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대부분은 커피입니다. 비어있는 몸에 첫 번째로 들어오는 것이 각성제입니다. 몸이 긴장합니다. 기운이 수축합니다. 하루가 이미 방어 모드로 시작됩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맑은 물이 흐르는 집에 복이 깃들고 물이 정체된 곳에서 재물도 정체됩니다. 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맑은 물 한 잔. 이거 하나가 몸의 기운을 열고 그 흐름이 하루 재물운의 방향을 잡습니다. 이게 미신처럼 들리십니까? 조금 더 들어보십시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틀립니다. 그럼 물만 마시면 되겠네.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물을 마셔도
몸이 받아들일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소용없습니다. 공간이 막혀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마음의 방향이 틀려 있어도 소용없습니다. 기운은 한 곳이 아니라 여러 통로에서 동시에 흐릅니다. 그 통로 중 하나라도 막혀 있으면 전체 흐름이 약해집니다. 풍수는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바람이 잘 통하는 곳에서 사람이 건강하고 물이 맑게 흐르는 곳에서 재물이 모인다. 이 단순한 원리를 삶에 적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현대인의 아침은이 모든 것을 역행합니다. 창문을 닫은 채 잠을 자고 탁한 공기 속에서 눈을 뜨고 가장 먼저 스마트폰 소금을 받아들입니다. 기운이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재물이 깃들 공간이 없습니다. 하루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막혀버린 것입니다. 오래전 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난한 사람과 부한 사람의 차이는 능력이 아니다. 아침에 무엇을 먼저 받아들이느냐의 차이다. 처음 들었을 때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서야 알았습니다. 마침 첫 행동이 그날 하루의 마음의 방향을 정합니다. 마음의 방향이 기운의 방향을 정합니다. 기운의 방향이 돈의 흐름을 정합니다. 이것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끊어진 것처럼 보여도 이어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좋은 생각만 하면 될까요? 긍정적인 마음만 먹으면 될까요? 아닙니다. 기운은 생각 이전의 환경에서 옵니다. 환경이 바뀌어야 생각이 바뀝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행동이 바뀝니다. 행동이 바뀌어야 돈의 흐름이 바뀝니다. 그렇다면 환경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지금부터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것 딱 3가지 순서가 있습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침에 해야 할 그것 복잡하지 않습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단위 순서를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순서가 틀리면 효과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지금부터 천천히 하나씩. 첫 번째입니다. 물을 뜨면 폰보다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딱 30초면 됩니다. 일어나서 창문으로 걸어가서 열면 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 30초가 왜 중요한가? 풍수에서 기운은 바람을 타고 들어옵니다. 밤새 닫혀있던 공간에는 탁한 기운이 쌓입니다. 사람이 자는 동안 내우신 숨, 몸에서 나온 열기, 밤새 정체된 공기, 그 탁기를 몸이 첫 번째로 마시면 하루가 무겁게 시작됩니다. 창문을 열면 새 공기가 들어옵니다. 그 흐름이 공간의 기운을 바꾸고 몸의 기운을 깨웁니다. 8월은 특히 그렇습니다. 여름 아침의 기운은 1년 중 가장 왕성합니다. 해가 뜨는 시간, 공기가 가장 맑은 시간, 이 기운을 잡느냐 놓치느냐 창문 하나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더운데 어떻게 창문을 열어요? 미세먼지가 있으면요. 잠깐만요. 완전히 활짝 열 필요가 없습니다. 딱 한 번만 열어도 됩니다. 중요한 것은 열겠다는 그 행위입니다. 닫힌 것을 여는 행위. 그 자체가 기운의 언어입니다.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창문부터 여십시오. 폰은 그 다음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창문을 열었으면 이제 물을 마십시다. 차가운 물이 아닙니다. 미지근한 물 혹은 따뜻한 물 한 잔이면 충분합니다. 밤새 굳어있던 몸의 통로를 물이 열어줍니다. 소화기관이 깨어나고 혈액이 흐르고 기운이 순환하기 시작합니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풍수에서 물은 재물의 상징이라고 그 물을 몸 안으로 가장 먼저 들이는 것, 이것이 재물의 통로를 몸 안에서부터 여는 행위입니다. 단순히 건강 습관이 아닙니다. 기운의 언어로 읽으면 오늘 재물이 들어올 길을 내가 먼저 닦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을 마실 때 그냥 마시지 마십시오. 천천히 마십시오. 한 모음 한 모음. 몸 안으로 물이 흘러 들어가는 것을 느끼십시오. 기운은 의식이 있는 곳에 모입니다. 무심코 하는 행동과 의식하며 하는 행동은 다릅니다. 같은 물 한 잔이라도 어떻게 마시느냐가 다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물을 마시면서 딱 한마디만 하십시오.
소리 내지 않아도 됩니다. 마음속으로면 됩니다. 오늘도 살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종교적인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믿음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기운을 열림으로 향하게 합니다. 불만과 걱정은 기운을 다툼으로 향하게 합니다. 돈은 기운이 열린 사람에게 흐릅니다. 막힌 곳으로는 흐르지 않습니다. 물이 낮은 곳으로 흐르듯은 열린 곳으로 흐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하나, 눈을 뜨면 창문을 여십시오. 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십시오. 셋,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이 세 가지 5분이면 충분합니다. 돈이 들지 않습니다. 특별한 준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이렇게 간단한 것으로 정말 달라질까? 달라집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해도 동시에 하면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재물을 하는 행동을 하면서 재물을 닫는 행동을 함께하면 결과는 제자리입니다. 아침에 절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분들이 매일 아침 하고 계신 그것이 무엇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좋은 것을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재물운이 열리는 행동을 하면서 동시에 재물 닫는 행동을 하면 결과는 제자리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듣고 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님, 저 매일 그랬는데요.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내뱉는 첫마디, 또 출근이야. 피곤해. 왜 이렇게 일찍이야? 이 말들이 입에서 나오는 순간 하루 기운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말은 기운입니다. 소리는 진동입니다. 그 진동이 공간을 채웁니다. 부정적인 진동이 방 안을 가득 채우면 그날 들어와야 할 재물의 기운이 문 앞에서 돌아갑니다. 들어오려다 발걸음을 돌리는 것입니다. 과장이라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실험해 보십시오. 아침에 불평으로 시작한 날과 조용히 감사로 시작한 날, 저녁에 돌아보십시오. 어느 쪽 하루가 더 잘 풀렸는지 한 번만 해보셔도 압니다. 말이 하루를 만든다는 것을. 두 번째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돈 걱정부터 하십니까? 어제 나간 돈 생각, 이번 달 카드값, 대출 이자, 아직 갚지 못한 것들, 이것들을 가장 먼저 떠올리는 분이 계십니까? 이건 성실함이 아닙니다. 이건 재물 에너지를 아침부터 결핍의 방향으로 고정시키는 것입니다. 풍수에서 재물운은 풍요의 기운을 따릅니다. 풍요의 기운은 여유에서 나옵니다. 결핍의 기운으로 하루를 열면 그 기운이 온종일 따라다닙니다. 붉은 길에도 점심을 먹을 때도 사람을 만날 때도 결핍의 눈으로 세상을 보면 기회가 와도 두려움으로 읽힙니다. 이게 될까? 나한테는 안 되겠지. 그렇게 기회를 흘려보냅니다. 걱정은 저녁에 하십시오. 아침은 여는 시간입니다. 닫는 시간이 아닙니다. 여기서 잠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걱정을 안 하고 싶어도 저절로 떠올라요. 맞습니다. 의지로 생각을 막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행동이 필요합니다. 걱정이 올라오려는 순간 창문을 여십시오. 물을 마십시오. 몸을 움직이십시오. 생각은 몸을 따라옵니다. 몸이 먼저 움직이면 생각도 방향을 바꿉니다. 세 번째입니다. 공간의 문제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현관이 어떤 상태입니까? 신발이 뒤집혀 있습니까? 택배 상자여 있습니까? 우산이 아무렇게나 세워져 있습니까? 신발장 위에 영수증과 열쇠가 뒤섞여 있습니까? 잠깐 눈을 감고 떠올려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의 현관이 어떤 모습인지.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문입니다. 집 안으로 들어오는 모든 기운이 현관을 통과합니다. 재물의 기운도 좋은 의연도 새로운 기회도 모두 현관을 통해 들어오니다. 현관이 막혀 있으면 기운이 막힙니다. 나가는 길이 막혀 있으면 들어오는 길도 막힙니다. 이것이 풍수의 기본입니다.
아침에 집을 나서기 전 딱 1분 신발 한 켤레만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뒤집힌 신발을 바로 놓으십시오. 그 1분이 하루 재물의 흐름을 바꿉니다. 이 중에서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신발 한 켤레가 정말 재물운에 영향을 줄까? 여쭤보겠습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사람과 아무렇게나 벗어두는 사람. 어느 쪽이 하루를 더 단정하게 살아갈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은 인상을 남길까요? 어느 쪽이 더 좋은 기회를 잡을까요? 풍수는 거창한 마법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흐름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아침에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 3가지. 하나, 불평으로 하루를 열지 마십시오. 둘, 결핍의 걱정으로 아침을 시작하지 마십시오. 셋, 현관을 어지럽게 두고 집을 나서지 마십시오. 이 3가지 중 하나라도 해당하십니까? 해당된다면 지금까지 재무음이 열리지 않은 이유가 바로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말씀드리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왜 하필 지금 8월 1일인가? 달마다 첫날은 있습니다. 그런데 8월은 다릅니다. 8월에만 특별히 작동하는 재미운의 원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알면 오늘부터 한 달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것을 모르면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흐름을 타지 못합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필 8월 1일입니까? 달력이 바뀌는 날은 매달 있습니다. 1월 1일도 있고 3월 1일도 있습니다. 그런데 8월은 다릅니다. 오늘이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통 역학에서 8월은 금진의 기운이 시작되는 달입니다. 금진 오행에서 금은 재물을 상징합니다. 쇠, 결실, 수확 모이는 것, 이 모든 것이 금의 기운입니다. 1년 중 이 기운이 가장 강하게 열리는 시점이 바로 8월입니다. 그리고 그 기운이 처음 열리는 날이 오늘 8월 1일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는 날을 함부로 고르지 않듯이 재물의 씨앗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이번 달 전체 수확을 결정합니다. 오늘 아침은 8월 재물운에 씨앗을 심는 날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을 그냥 보내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삶이 끝나진 않습니다. 내일도 있고 다음 달도 있습니다. 하지만 흐름을 타지 못합니다. 강물에 비유하겠습니다. 강물이 흐를 때 배를 끼우면 힘을 들이지 않아도 나아갑니다. 강물을 흐를 때 배를 묶어두면 흐름이 지나가고 나서 혼자 노를 저어야 합니다. 8월의 재물 기운은 지금이 순간 열리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이 기운에 올라타느냐, 그냥 흘려보내느냐의 차이가 한 달을 가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런 기운이 정말 있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데. 맞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바람이 눈에 보이니까 나뭇잎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바람을 압니다. 기운도 마찬가지입니다. 직접 보이지 않지만 삶의 흐름으로 느껴집니다. 어떤 다른 일이 술술 풀리고 어떤 달은 아무리도 막힌 것처럼 느껴지는 것. 그것이 기운의 흐름입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절에 오시는 분 중에 이런 분이 계셨습니다. 작은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습니다. 몇 년을 열심히 하셨는데도 돈이 모이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항상 빠듯하다고 하셨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침 루틴이 없었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가게 걱정부터 하고 밥도 제대로 안 드시고 허겁지문을 지으셨습니다. 가게 문을 열면서도 오늘도 손님이 올까 하는 불안함이 먼저였습니다. 그분께 딱 하나만 바꾸라 했습니다. 아침에 가게 문을 열기 전 문 앞을 깨끗이 쓸 것, 물 한 잔 천천히 마실 것, 그리고 오늘도 감사합니다. 한마디 석 달 후 연락이 왔습니다. 방굴이 늘었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안 오시던 분이 갑자기 다시 오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이유를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기운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불안의 기운으로 문을 열던 가게와 감사의 기운으로 문을 여는 가게 손님은 느낍니다. 말로 설명하지 못해도 몸이 먼저 압니다. 편안한 곳에 머물고 싶은 것이 사람의 본능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8월은
기운이 강한 달이라 했습니다. 그 강한 기운은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증폭됩니다. 좋은 습관이 있다면 8월에 그 효과가 가장 강합니다. 나쁜 습관이 있다면 8월에 그 해가 가장 큽니다. 같은 씨앗이라도 땅이 기름지면 크게 자라고 땅이 척박하면 시들어 버립니다. 8월은 기운이 가장 기름진 달입니다. 어떤 씨앗을 심느냐가 지금이 순간 결정됩니다. 그런데 루틴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씨앗을 심었으면 땅이 받쳐줘야 합니다. 좋은 씨앗도 척박한 땅에서는 자라지 않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땅은 무엇입니까? 바로 공간입니다. 매일 생활하는 그 공간, 잠을 자는 침실, 밥을 먹는 부엌, 드나드는 현관. 이 공간들이 재물을 받쳐주는 땅입니다. 그 땅을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집안에서 오늘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입니다. 생각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이 모르고 지나칩니다. 같은 사람이 공화 바꾸면 삶이 바뀝니다. 이상하게 들리십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지저분하고 어두운 방에서 하루를 보낸 날, 정돈되고 밝은 공간에서 하루를 보낸 날 기분이 같습니까? 기분이 다르면 행동이 다릅니다. 행동이 다르면 결과가 다릅니다. 결과가 다르면 삶이 다릅니다. 풍수는 그 원리를 수천 년 전부터 체계화한 것입니다. 새로운 이론이 아닙니다. 오래된 지혜입니다. 오늘은 집안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세 곳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침실입니다. 침실은 기운을 충전하는 공간입니다. 하루를 마치고 돌아와 몸을 누이는 곳, 그 공간에서 기운이 회복되어야 다음날 새 기운으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의 침실은 어떤 상태입니까? 침대 밑에 물건이 쌓여 있습니까? 입지 않는 옷이 의자에 걸려 있습니까? 창문 쪽에 무거운 가구가 가로막고 있습니까? 침대 밑은 기운이 가장 정체되기 쉬운 곳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으니 쌓아두기 쉽습니다. 상자 입을 쓰지 않는 물건들, 그것들이 밑에 깔려있는 채로 그 위에서 잠을 잡니다. 막힌 기운 위에서 자는 것입니다. 몸이 회복되지 않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습니다. 기운이 충전되지 않은 채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침대 밑 하나만 비워도 기운이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침대 밑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무엇이 있는지 확인만 해도 시작입니다. 여기서 잠깐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반응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정리하고 싶은데 물건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모르겠어요. 버릴 필요 없습니다. 당장 다 치울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은 딱 하나만 하십시오. 침대 밑에서 물건 하나만 꺼내십시오. 단 하나. 작은 것이 쌓입니다. 작은 변화가 기운을 바꿉니다. 두 번째는 부엌입니다. 부엌은 재물의 핵심 공간입니다. 왜냐하면 부엌은 먹을 것이 나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먹을 것은 풍요의 상징입니다.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 가족을 먹이는 것, 그 기운이 부엌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부엌 상태는 어떻습니까? 싱크대에 설거지가 쌓여 있습니까? 가스레인지가 기름대로 덮여 있습니까? 냉장고 안에 유통기한이 한참 지난 것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묵은 것이 새 것을 밀어냅니다. 오래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새로운 것이 들어올 공간이 없습니다. 냉장고 안에 오래된 음식이 새 음식이 들어올 자리를 막듯이 묵은 기운이 새 재물이 들어올 자리를 막습니다. 오늘 냉장고를 한번 열어보십시오. 유통기한이 지난 것, 오래되어 먹지 않는 것, 그것부터 비우십시오. 자리가 생겨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공간이 생겨야 기운이 흐릅니다. 부엌 청결은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재물운의 문제입니다. 썰버지를 쌓아두는 것이 게으름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정체된 상태가 재물의 흐름을 막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 밥을 드시고 나서 설거지를 바로 하십시오. 내일 아침 부엌이 깨끗한 채로 하루가 시작되게 하십시오. 그 하루가 어제와 다를 것입니다. 세 번째는 현관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 현관은 기운의 입구입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놓는 것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한 가지를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현관에 죽은 것이 있습니까? 시든 신식물, 깨진 화분, 오랫동안 켜지지 않은 전구, 먼지가 쌓인 장식품. 이것들이 현관에 있으면 기운의 입구에서 기운이 막힙니다. 들어오려던 복이 입구에서 돌아갑니다. 현관에 살아있는 것을 두십시오. 작은 화분 하나면 충분합니다. 관리가 어려우시면 조화보다는 작은 다육식물 하나 물을 자주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현관 조명을 확인하십시오. 전구가 나갔으면 오늘 바꾸십시오. 밝은 현관이 밝은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살아있는 것, 빛이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현관의 기운을 살아있게 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확인해야 할 세 곳 하나, 침실 침대 밑을 들여다보십시오. 물건 하나만 꺼내십시오. 2. 냉장고를 여십시오. 유통기한 지난 것을 버리십시오. 새 현관을 보십시오. 죽은 것을 치우고 밝은 것을 두십시오. 오늘이 세 가지만 하십시오. 내일 아침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런데 공간을 다 정리해도 여전히 돈이 새는 곳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곳, 손으로 만질 수 없는 곳, 많은 분들이 절대 생각하지 못하는 그 장소. 사실 재물이 가장 많이 새는 곳은 집안이 아닙니다. 그곳이 어디인지 지금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그리고 불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들어야 할 이야기입니다. 돈이 가장 많이 새는 곳 공간이 아닙니다. 집안이 아닙니다. 사람입니다. 이 말을 들으면 바로 떠오르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전화가 오면 왠지 피하고 싶은 사람, 만나고 나면 이유 없이 지치는 사람, 말은 많은데 도움은 없는 사람, 항상 부탁이 있고 항상 무언가를 가져가는 사람, 그 사람 곁에 있으면 기운이 소진됩니다. 기운이 소진된 사람은 좋은 판단을 못합니다. 좋은 판단을 못하면 돈이 삽니다. 충동적인 소비를 합니다. 중요한 결정을 흐리게 내립니다. 지켜야 할 것을 지키지 못합니다. 에너지를 빼앗는 관계는 보이지 않는 지출입니다. 통장에 찍히지 않습니다. 영수증이 남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나가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모임, 억지로 유지하는 관계, 말만 많고 도움은 없는 사람들. 이런 관계에서 쓰이는 에너지가 실은 재물 에너지입니다. 8월의 관계를 정리하는 것, 이것도 재물을 여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잠깐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든 인연을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연락을 다 끊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가려내라는 것입니다. 나에게 힘을 주는 사람과 힘을 빼앗는 사람, 만나고 나서 충전되는 사람과 만나고 나서 방전되는 사람, 이것을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기운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억지로 유지하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는 것, 그것이 재물의 통로를 여는 일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 구멍 말르십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이런 말을 하십니까? 나는 원래 돈복이 없어. 어차피 해봤자 안 돼. 나한테는 그런 일이 안 생겨. 돈이 뭔지 모르겠어. 이런 말을 자주 하십니까? 말은 자기 암시입니다. 자기 암시는 행동을 결정합니다. 행동이 결과를 만듭니다. 나는 돈복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은 돈복이 생길 행동을 스스로 하지 않습니다. 기회가 와도 어차피 안 될 거야 라고 넘겨버립니다. 문이 열려 있어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말버릇 하나가 재물의 흐름을 수년 동안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말을 바꾸라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긍정적인 말을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부정적인 말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나는 돈복이 없어. 대신 아무 말도 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안 돼. 대신 잠깐 침묵하십시오. 말하지 않은 자리에 다른 기운이 들어옵니다. 막았던 것을 걷어내면 흐름은 저절로 생깁니다. 세 번째입니다. 8월에 특별히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8월은 기운이 강한 달이라 했습니다. 그 강한 기운은 좋은 방향으로도 나쁜 방향으로도 증폭됩니다. 그 8월에 특히 조심해야 할 것 충동적인 지출입니다. 여름이라 기분이 들뜨기 쉽습니다. 휴가철이라 평소보다 쓰미가 커집니다. 더위에 지쳐 판단이 흐려지기도 합니다.
이 시기에 계획 없이 나간 돈은 단순히 소비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물의 기운 자체가 낭비의 방향으로 굳어집니다. 한 번의 충동이 한 달의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언가를 사고 싶은 충동이 올라올 때 딱 하루를 기다리십시오. 오늘 사고 싶었던 것이 내일도 사고 싶으면 그때 사십시오. 하루가 지나면 충동의 절반은 사라집니다. 이것이 8월 한 달 재물을 지키는 가장 단순한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중에 재물 기운이 약해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큰 계약, 새 사업의 시작, 큰 금액의 이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중요한 결정은 기운이 안정된 때에 하십시오. 무조건 미신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수백 년의 경험이 쌓인 지혜입니다. 조심해서 나쁠 것은 없습니다. 잠깐 정리하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재물 구멍 3가지. 하나, 기운을 빼앗는 사람과의 관계. 둘, 재물을 막는 말버릇. 셋, 8월의 충동적인 지출. 이 3가지를 막는 것만으로도 8월의 흐름이 달라집니다. 지금까지 막는 것, 피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멍을 막았으면 이제 채울 차례입니다. 8월 한 달 재물운을 실질적으로 끌어당기는 생활 습관. 작지만 꾸준히 하면 반드시 변화가 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영상에서 가장 깊은 이야기, 재물운의 진짜 본질.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후회하지 않으실 겁니다. 자, 이제 채울 차례입니다. 지금까지 막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구멍을 찾고 흐름을 방해하는 것들을 걷어냈습니다. 이제 그 자리에 무엇을 채워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십시오. 단순하게 들리십니까? 하지만 이것이 생각보다 강력합니다. 기운은 리듬을 좋아합니다. 자연을 보십시오. 해는 내일 같은 시간에 뜹니다. 계절은 어김없이 순서대로 옵니다. 자연의 모든 흐름에는 리듬이 있습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규칙한 삶에는 기운이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오늘은 6시, 내일은 9시, 모레는 7시. 기운이 자리를 잡을 틈이 없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는 것, 그 리듬 하나가 삶 전체의 기운을 안정시킵니다. 두 번째입니다. 잠자리에 들기 전 내일 할 일 3가지를 적으십시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크고 대단한 계획이 아니어도 됩니다. 내일 아침 창문 열기, 점심에 거래처 연락하기, 저녁에 냉장고 정리하기.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막연한 하루는 기운을 흩어지게 합니다. 방향이 있는 하루는 기운을 모읍니다. 적어두면 마음이 정돈됩니다. 마음이 정돈되면 잠이 깊어집니다. 잠이 깊어지면 아침 기운이 달라집니다. 이 작은 습관이 하루의 질 바꿉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 달에 한 번 지갑을 비우고 닦으십시오. 지갑을 꺼내십시오. 안을 들여다 보십시오. 묵은 영수증이 굽겨져 있습니까? 쓰지 않는 카드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오래된 명함이 접혀서 끼어 있습니까? 지갑은 재물이 머무는 공간입니다. 그 공간이 묵은 것들로 가득 차 있으면 새물이 들어올 자리가 없습니다. 냉장고와 같습니다. 오래된 것을 비워야 새 것이 들어옵니다. 오늘 지갑을 비우십시오. 필요 없는 것을 꺼내십시오. 부드러운 천으로 안팎을 닦으십시오. 그리고 지갑을 다시 채울 때 지폐를 가지런히 정돈하십시오. 구겨진 채로 넣지 마십시오. 방향을 맞춰서 넣으십시오. 재물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에게 재물이 더 모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창문을 열고 물을 마시고 감사하고 공간을 정리하고 관계를 가려내고 말버릇을 바꾸고 지갑을 닫고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본질은 하나입니다. 나를 소중히 여기는 것, 딱 이것입니다. 창문을 여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에 맑은 공기를 주는 것입니다. 물을 마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몸을 먼저 챙기는 것입니다. 공간을 정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머무는 곳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지갑을 닦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손에 들어온 것을 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은 좋은 기회가 와도 흘려버립니다. 나 같은 사람한테 그런 일이 생길 리 없어. 그렇게 지나쳐버립니다. 스스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작은 기회도 붙잡습니다. 이건 나에게 온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재물은 결국 자기 존중에서 시작합니다. 하늘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 당장 할 수 있는 것, 딱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 내일 아침 눈을 뜨면 폰보다 먼저 창문을 여십시오. 둘,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시면서 마음속으로 감사합니다. 한마디 하십시오. 셋, 오늘 자기 전 현관 신발 한 켤레만 가지런히 놓으십시오. 이 3가지를 8월 한 달 동안 매일 하십시오. 하루도 빠짐없이. 변화는 반드시 옵니다. 작은 것이 쌓입니다. 작은 것이 기운을 바꿉니다. 기운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비싼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오늘부터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래전 한 노스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복은 하늘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복은 내가 만든 작은 틈새로 들어온다. 틈새가 무엇입니까? 창문을 여는 것, 물 한 잔 마시는 것, 신발을 가지런히 묻는 것, 지갑을 닦는 것, 고마운 마음으로 하루를 여는 것, 이 작은 틈새들을 매일 만드는 사람에게 복은 천천히 그러나 반드시 깁니다. 8월 한 달, 이 달이 여러분에게 특별한 달이 되기를 바랍니다. 재물의 흐름이 열리고 좋은 인연이 이어지고 원하시는 것들이 하나씩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오늘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한 분에게만 전해주십시오. 가족도 좋고 오래된 친구도 좋습니다. 재물은 혼자 열리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면 함께 열립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합장